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종 코치입니다. 자, 대한항공통신 어제는 정말 미친 듯이 급등을 보이더니 오늘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장중에 무려 8%가 넘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지금 주주님들 마음 걱정이 좀 심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대장으로 갔던 이 광전자 역시도 좀 양봉을 훼손을 하는 하락 장악형 캔들이 뜨다 보니까 다시 21일 이동 평균선까지도 이탈하면서 추가 급락이 나오는 건 아닌지, 그 영향이 이 대한항공통신에게도 오면서 21선이 훼손이 되면서 추가 급락이 떨어지는 건 아닌지 다시 그 공포감이 드는 위치로 바뀌고 있는 건데, 자, 여러분, 제가 지난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는 이 투자 경고가 해제가 되면서 급반등이 진행이 될 거다라고 미리 예측을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게 이 반등은 이 탈출의 기회로만 좀 활용을 하시라고 했죠. 단타로 들어갔으면 수익을 좀 챙기시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강한 상승세가 나온 종목에서 이렇게 장대 음봉, 그러니까 추세가 깨지는 음봉이 발생이 되면 이렇게 단발적으로 바로 저점이 나오진 않습니다. 충분한 이 시간 조정이 필요하고, 그래야 더욱더 더 좋은 이 맥점이 올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렸던 겁니다. 일단 지금 우려했던 하락이 다시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 대한항공통신 그럼 도대체 어디쯤 와야지 우리가 이 기술적 반등, 그러니까 전환의 시작을 예상을 할 수 있는지 오늘 시간에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률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 대한항공통신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종목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자,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빠르게 설명해 와서, 일단 제 영상을 오늘 좀 처음 분들도 계실 거니까, 그리고 제가 이 전체적인 이 흐름을 한번 좀 짚어드릴 필요가 있어요. 오늘은 1분만 좀 정리를 하면서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자, 집중해 주세요. 자, 먼저 이 대한항공통신은 제가 보시면은 이게 이제 1개월 전이에요, 여러분들. 1개월 전에 영상 올려드리면서 이 대한항공통신은 주포들이 뭐라고 합니까? 21선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핸들링을 한다. 이 표현을 썼어요. 그게 요 날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21선을 터치를 하고, 그리고 엄청난 시세가 나왔죠. 계속 상방에 대한 이 피날레 파동을 계속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12일 전에 거래정지 폭탄 돌리기가 시작이 됐다고, 그러니까 이 신호가 나오면 무조건 조심하셔야 된다고 하면서 초과열의 신호들이 엄청나게 포착이 된다고 22,000원일 때요. 이 이탈이 되면은 엑시트를 해야 된다고 엄청 경고를 해드렸었죠. 잘 사왔으니까 잘 팔아야 되니까. 제가 세력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는 며칠 되지도 않았습니다. 1일 전입니다. 후경 해제가 되는 시점에서 역대급 반등이 시작이 될 거다. 그죠? 다음 주면 투자 경고가 이제 해제가 될 건데, 그걸 트리거로 상승을 만든다고. 그게 이날입니다. 그죠? 이 다음날 바로 급등이 나온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 중요한 저점대, 고점대 가져가야 될 때는 어디를 기준으로 가져가라고 하고, 하락은 A, B, C로 나올 거니까 피하라고 하고, 이 급 반등까지 지금 이 전체적인 시나리오를 계속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러니까 맞췄다라고 자랑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방향성을 보는, 제가 보는 그 관점을 그대로 그냥 전달을 해드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소중한 돈 세력들한테 당하지 마시라고요. 잘 지키시라고 제가 이렇게 매일같이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자, 어제는 또 뭐라 그랬어요? 저점에 산 사람들 챙기고 제 문자 받고 잘 추매해서 반등 나오면 비중을 줄이든,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적 반등으로만 보라고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로 또 8% 빠지잖아요, 여러분들. 전부 저항에 걸리더라는 거죠. 11선. 얘만 그런 게 아니라 광전자도 그렇고 저항대를 그러니까 못 넘긴다라는 거예요. 지지에서 기술적 반등을 나왔던 데가 지금 저항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돌파가 되기 전까지는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대한항공통신도 제가 하락을 A, B, C라고 표현했죠. A, B, C. 큰 하락이 나고 이날이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온 파동이에요. 그리고 나서 한 차례 더 계단식으로 하락을 하는 건데, 이게 자 A, B, C 얘가 하락을 멈추고 전환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면은 이 B의 꼭지점 있죠. B의 꼭지점. 얘를 넘겨줘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눌림목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추세를 다시 한번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정말 오버슈팅이 나도 이 17,500원을 넘기기 힘들다라고 했던 게 이게 그 B의 꼭지점이기 때문이죠. 여전히 지금 하락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를 못 넘기면 이렇게 다시 한번 추가 하락도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주가에는 세 가지 방향밖에 없습니다. 먼저 상승, 다들 아시겠지만 저점과 고점을 높이는 거예요. 이걸 상승이라고 하고, 이 구간이 되겠죠.
되겠죠. 그리고 지금 나오는 이 하락, 고점과 저점을 낮추는 겁니다. 뭐 횡보는 박스를 이야기하는 건데 뭐 여긴 포함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고점과 저점을 낮추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 고점을 넘겨야지 우리가 전환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돌파를 해서 다시 각도를 살리고 눌림이 나오면 이때 우리가 다시 거래를 해도 늦지 않다라는 거예요. 넘기지 못하고 밀리면 하락에 대한 연장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21선이 계속적으로 지지를 해왔던 이동평균선인데, 그러니까 세력들이 이게 뭐 페이크를 만들고 나서 지금 오늘도 종가상 이제 안착을 해서 마무리를 했지만, 이게 바로 돌파가 나온다고는 좀 보기 어렵다. 너무 많이 꺾였어요. 약하다는 거죠, 지금. 어제 장중에 좀 돌파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특히 정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광전자가 전환이 먼저 나와줘야 됩니다. 어제도 이제 광전자가 먼저 좀 전환세가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뭐 대한강이 좀 더 강하긴 했지만 결국 대장은 광전자였기 때문에 광전자가 전환이 나와줘야 돼요. 여러분들 뭐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광전자를 이 거래정지가 됐었던 날, 상한가를 갔던 날, 이 다음 날에도 상한가를 갈 거라고 했고 이게 바로 고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디까지 하락을 할 거라고 했어요. 제가 보는 맥점 밴드까지 하락을 할 거라고 했어요. 왜냐면 이 갭이기 때문에 이 1만 원 라인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가 정말로 강한 반등을 만들려고 하면 이 노란 밴드까지 밀려야 된다고 했어요. 반등, 하락과 반등과 하락. 여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고점이 찍힐 때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제가 보는 이 저점이 안 왔다는 거죠. 뭐를 비교를 해드리면서요? 동양고속 비교해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 이거 먹으러 간다고 했잖아요, 이거. 아시겠죠? 이게 상한가 가고 다음날도 뭐 15% 갔으니까 거의 이게 50% 정도 파동이 되거든요. 자, 광전자가 이런 그림이 나올 때 대한강통신도 반등이 가능하다. 그럼 대한강통신은 어디까지 밀립니까? 똑같습니다. 밴드까지는 밀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장이 반등이 나와야 얘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을 지금 기다려 보자고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서 저점 짚어드리고 고점 짚어드렸죠. 그리고 ABC 하락 짚어드렸죠. 기술적 반등 짚어드렸죠. 지금 뭘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바로 이 맥점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정말 이제 좋은 차트로 정말 이 광통신이 광기 테마로 이제 더욱더 발전을 한다라고 하면은 하이드로 리튬 이것도 다 비교를 해드렸던 건데 최상의 차트라고 하면 이런 그림이 나올 겁니다. 엄청나게 폭등을 했던 주가가 이렇게 밀리면서 기간 조정을 받는데 어떻게 됩니까? 밴드에서 바닥 테스트 좀 하고 그리고 나서 다음 방향이 나왔죠. 정말 최상급 차트라면 이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그림으로 나올지 이거는 이제 이 반등을 제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강한 상승이 나왔던 종목은 조정이라는 게 발생하면 이렇게 밴드 라인에서 하방 경직을 만들고 기술적 반등이든 다음 방향성을 만들어줬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다시 한번 또 이제 저와 함께 신규 매수를 노려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 제가 보는 이 맥점 밴드에 올 때 그때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맥점이 왔다고 제가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문자를 받아보실 분들은 이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 번호 다 저장을 해뒀다가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할 때 있죠? 그때 여러분들께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구동까지 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요. 왜 맥종코치는 여기선 매수 여기서는 매도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또 이 눌림이 나오면은 왜 매수에 대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만 참고를 해도 정말 여러분들 거래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이 키움증권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다는 겁니다.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자면은 이제 오늘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뭐 트럼프 방중 결정이 이제 5월 14일 확정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미중 회담 이전에는 종전을 예고를 했다.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시장 변동성 극심하긴 했지만 뭐 5월 14일 시간이 좀 더 길어지긴 했지만 결국 이 종전이라는 시기에 가까워지면서 이 시장도 바닥을 다질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현재 같은 변동성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투매가 났던 지점 그런 데가 다 이 저점이 되기는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뉴스를 왜 보여드리냐면은 종전에 대한 예고도 있지만 자, 트럼프가 방중 시에 이제 이슈가 되면 뭘까요? 대북주죠, 대북주.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려 볼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정보를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제가 이 핵심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이 시장에서 이러한 이 위기는 분명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 뒤에는 항상 기회가 뒤따랐다는 거죠. 자,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자, 제가 이 코스닥,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로 이 파란 밴드에 터치를 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 주도 업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이 처음에 800포인트를 넘어가기 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바이오주들의 상승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4개월 전에 이 ABL 바이오라는 종목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총 10조가 바로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ABL 바이오 전일 시가총액이 10조네요. 그러면서 이 지수 상승 시기에 맞춰서 이 ABL 바이오가 12만 원인 게 이 25만 원까지 급등을 한 겁니다. 그죠? 이 파란 밴드에 대한 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자, 그리고 코스닥이 이 850포인트, 이 두 번째 파란 저점이 찍혔을 때는, 그때는 이제 이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봇주. 자, 보시면 이 3개월 전에 여러분들에게 클로봇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죠. 그때도 이 850포인트에 대한 거를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렸고, 그때 이 클로봇이 이 노란 밴드 이 4만 원일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클로봇도 이 8만 원대까지 상승을 해줬죠. 딱 요때입니다, 요때. 자, 그 뒤에는 제가 이 1000포인트에 대한 돌파를 말씀드리면서 그때 이제 이 우리 기술과 이 한미 반도체, 즉 이 반도체 부품주에 대한 이야기와 이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 한미 반도체는 우리 10만 원 라인에서부터 이 33만 원대까지 급등을 보여줬고, 우리 기술 역시 이 5천 원 라인대부터 수직 상승하면서 벌써 이 2만 5천 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엄청난 폭등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공통점이 뭡니까? 지수의 하락 그 막바지에서는 다음 이 주도주가 생기거나 이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되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이번 조정기가 마무리가 되면 나오는 거는 이 새로운 테마와 주도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다음 테마는 여러 테마들이 물론 발생하긴 할 건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 대북주입니다. 대북주. 이 대북주는 매번 테마가 형성이 될 때마다 성격이 좀 달랐습니다. 먼저 이 과거에는 이 금강산 관광이 열리면서 이 관광주들로 해서 수급이 엄청나게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철도에 대한 유라시아죠. 유라시아 철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철도주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이 개성공단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거기에 상주에 있는 이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아주 난리가 났죠. 매번 발생했던 테마이긴 한데 그때마다 성격이 달랐다. 자, 그리고 트럼프와 이 김정은이 18년도에 싱가포르에서 만났죠. 그때는 이 비료주들 그리고 이 모든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대북주에 대한 움직임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미 시작을 한 종목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 트럼프가 김정은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올라왔던 게 이 코데지 컴바인이죠. 이미 시작을 했고 이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이번 투매에서도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대장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이미 올라온 거를 말을 한 사람이 아니죠. 저는 이 이란과에 대한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 트럼프에 대한 다음 행보는 이 로켓맨을 향해 갈 확률이 지금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정치적으로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할 만한 게 없어요. 여러 가지에 대한 이 시나리오들, 퍼즐들이 맞춰지고 있는데, 그래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저는 이 대전환의 서막이 지금 현재 열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자고요.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김정은에 대한 전략적 분리를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 한국은 적이지만 이 미국은 뭐라고요? 이 대화에 대한 상대라고 표현을 했죠.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을 하면서 긴장을 좀 높이는 듯 보였으나, 이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역설적으로 이 미국과에 대한 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이 김정은의 전략이죠, 전략. 즉, 이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판을 짜겠다는 이 통미봉남의 현대적 변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미국과는 급격한 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이 비즈니스적 밀당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트럼프를 보자고요.
트럼프 역시 이 김정은과의 만남을 자기 자신의 이 최대 외교 업적으로 꼽죠. 최근에 이 한국에 방문을 했을 때도 김정은과 재회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상당히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원래 이 복잡한 다자 외교보다는 이 탑다운 방식의 좀 파격적인 합의를 선호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지금 이 한반도만큼 가장 이 역동적인 이 비즈니스가 없다라는 거예요. 트럼프에게는. 그리고 미국의 이 중간 선거가 열리죠. 근데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이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 이 이미지를 쇄신하려고 하면 이 트럼프의 최대 업적이자 트럼프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결국은 실행할 거다라는 거죠. 뭐죠? 이 로켓맨과의 대화. 이것만 한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 역시 이 대북 관계의 갈등 해소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야기를 해온 겁니다. 현재 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 기업 밸류업이죠. 그리고 이 MSCI 선진국 지수의 편입이라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북과에 대한 이 리스크에 대한 관리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자, 사실상 이 국내 증시가 이 저평가, 즉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바로 이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죠. 이게 해결이 돼야지만 이 증시 전체가 리밸류에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야 막론하고 이 대북과의 관계를 이 해결해야 되는 숙제와 같은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과거 이 짐 로저스라는 세계적인 투자 건물이죠.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게 뭡니까? 자기의 이 전 재산을 걸 가치가 있는 이 마지막 기회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때 이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거는 우리나라와의 이 통일론이 아닙니다. 이 개방에 대한 파급력에 집중을 한 거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이 폐쇄적인 국가가 북한인데 이 북한이 열릴 때 발생하는 이 에너지에 대한 그 총량, 그거를 이 짐 로저스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현재 대북주는 이 단순한 이 정치적 테마를 넘어서 지금 이 글로벌 리더들에 대한 이 의지, 그리고 이 물류혁명에 대한 혁명, 특히 이 자본에 대한 논리가 맞물리는 상당히 변곡점에 와 있다. 주식이란 건 그렇습니다. 언제 가장 파급력이 있습니까? 없던 게 발생하면 그 파급력이 상당히 강력하죠. 가장 어두울 때 해 뜨기 직전이라는 말처럼 현재 이 냉기류들 있죠. 이걸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개방에 대한 그 파도가 밀려오기 전에 이 썰물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보고 있는 종목에서는 이미 현재 상황에 맞게 이 수급들이 붙고 있더라. 그런데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주말에 이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상당히 많이 있죠. 자, 엑시콘 밴드에 왔을 때 말씀드렸던 게 벌써 이 34,000원까지 상승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 증권주에 대한 상승을 이야기하면서 삼성증권 역시 7만원대에서부터 이 12만원까지 씩 상승을 해줬죠. 거기에 이 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진전기 역시 최근에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홍보석유까지도 엄청난 지금 폭등세를 보여줬습니다. 현재 보면 그 모든 그 시나리오들이 맞아떨어지면서 시세를 보여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 페노션과 이 대한해운, 해운주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드렸어요. 대한해운은 단기간에 이 50%가 상승을 해줬고 페노션 역시 30%가 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 오픈을 해버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와 같이 이렇게 수급이 꼬이더라는 거죠. 아니, 제가 이 좋은 마음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 벌써 이 악성 매물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종목은 제가 이 오픈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대북주라는 힌트는 제가 드리겠지만 조용히 먹겠다는 거죠. 자, 단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 부분을 오픈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저도 이 시나리오를 정말 이 오랜 시간 추적 관찰해온 만큼 정말 이 잘 따라오실 수 있는 분들에게만 드리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준비해놓은 대북주 관련된 이 자료, 그리고 시나리오, 그리고 이 종목을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는 이 핵심 종목,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이 매집을 해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구간까지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지 이 시나리오까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현재 시장 너무 힘들다고 지쳐 계시 마시고 매번 시장은 이 위기 뒤에 기회를 줬듯이 분명 이번 시장 역시도 이 위기회라는 말을 좀 머릿속에 새기면서 제가 준비한 종목 받아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오늘만큼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더 좋은 정보 들고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